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될 이성찬입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필답형, 작업형으로 나뉘어서 시험이 진행되죠. 합해서 복합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100점 만점에 55점, 작업형은 45점, 합해서 100점이 되죠. 요 두 개를 합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때는 뭐 과락 있었는데 2차는 과락이 없이 두 개 합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 실무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1번부터 9번까지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심리,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 기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화공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 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형, 작업형에는 안전관리는 나오지 않고 안전교육 및 심리, 작업형에는 관계없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 관계없고 필답형에만 나오는 거죠. 자, 작업형과 필답형에 다 관계가 되는 것은 기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화공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보호장구가 돼요. 안전보건 표지도 필답형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형에는 안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호장구 여기에 관계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은 주관식으로 답을 작성하는 것으로 답안 작성에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좀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안 써지고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또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써라. 1, 2, 3, 4. 그래서 자, 1번 틀렸고 4번은 틀렸고 2번, 3번은 맞았다. 그럼 2번, 3번만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죠. 요 네 가지가 1점씩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2점이 되는 거죠. 부분 점수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빈칸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주관식 어떤 시험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또 반복 출제되는 문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3단계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확실한 암기와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그냥 10년간에 걸쳐서 막 7번, 5번 나오는 문제는 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중요도를 체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확실히 알았다. X 표를 하고, 이 문제는 한 2번 이상 봐줘야 되겠다. 삼각형. 이 문제는 잘 외워지지 않고 한 3번 이상 봐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동그라미 표시를 어떤 그 이론과 문제 이렇게 체킹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오답 노트 이렇게 써가지고 전철관에서도 좀 보고 휴식 시간에도 갖다 보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답형의 기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학습한다. 자, 산업안전 기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한 70% 이상이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는 약간 좀 변형된 문제,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 1차 필기 시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중요한 학습을 잘 정리해서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획득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회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 내용을 3가지 쓰시오. 이 작업계획서 내용을 쓰시오. 출제가 잘 되는 것이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또 굴착작업시 작업계획서, 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또 교량 작업시 작업계획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중량물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종을 좀 따고요.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작업을 따고, 뭐 종운작 이렇게 요 키포인트를 딱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서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확실하게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잘 된다는 거죠. 위험예지 훈련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요거는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예지는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목표 설정이 되죠. 이것도 첫 구절을 따가지고 현본 대목이다. 현본 대목. 1번에다가 대책 수립 써놓고, 또 2번에다가 목표 설정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놓게 되면은 점수 획득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순서대로 정확히 써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페일세이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또 어느 경우에는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두 개가 묶어서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풀프루프는 근로자가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근로자가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확고한 안전기구를 말한다. 확고한 안전기구를 말한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페일세이프는 인간이나 기계 등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2중 3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 또 통제를 가하는 기능이다.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4가지 쓰시오. 중대산업사고는 자기 회사 피해는 물론이고 이웃 지역, 이웃 주민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고, 뭐 대표적인 것이 가스 누출 사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원유 정제 처리업, 이거 좀 쓰기 쉽고요. 지금 4가지 쓰시오 그랬죠. 확실하게 좀 쓰기 쉬운 거,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이것도 뭐 쓰기 쉽겠어요. 석유화학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약간 좀 난해한 감이 있네요.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연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농약 원재 제조만 해당한다. 자, 5번, 6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 이거 아주 쓰기 쉽죠? 그래서 1번, 2번, 그다음에 7번 요거는 확실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5번, 6번 중에서 자기 자신이 좀 쓰기 쉬운 걸로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4가지 쓰시오. 그 4가지 그 이상 나오지는 거의 않죠. 근로자 수가 300명인 어떤 사업장에서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 연간 근로일수는 280일 일 때 연간 재해 건수가 16건이 발생하여
근로손실일수가 220일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이게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율과 강도율을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종합재해지수. 이것도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천인율도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도수율을 갖다 구할 때는 중요한 게 연간 재해 건수죠. 건수.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을 구할 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수율을 갖다 구하는 식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이라는 거. 곱하기 1000이 아닙니다. 1000은 강도율을 구할 때 10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 근로시간 수는 지금 근로자 수가 300명. 하루 8시간 연 근로일수는 280일이니까 300 곱하기 8 곱하기 280. 300 곱하기 8 곱하기 280이 연 근로시간 수가 되죠. 분의 재해 발생 건수는 16건. 220일은 이건 전혀 관계가 없죠. 16 곱하기 100만 했더니 23.809. 자, 반올림을 하니까 23.81. 자, 요 내용은 그 문제가 처음에 계산 문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런 걸 대비해서 거의 지금 둘째 자리까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23.81이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23.809가 답이 되겠죠. 산업안전보험법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시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는 그 4가지 외에 선택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7개 중에서 4개를 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예요. 그래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리아크 용접기용 자동점괘 방지기. 요거는 지금 전기용접기죠. 요거는 가스 용접기죠. 용접에 관계되는 이 방호장치는 자율안전 확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4번을 묶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2개는 좀 확실히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삭기 덮개, 롤러기 급정지 장치. 이것도 아주 쓰기가 쉽죠. 어차피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뭐냐? 덮개. 이 문제 출제가 잘 돼요. 또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뭐냐? 급정장치.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재 가공용 둥근톱과 동력실 수동 대피용도 목재에 관계되는 기계죠.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은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실 수동 대피용은 칼날 접촉 방지장치가 되죠. 그래서 5번, 6번도 같이 좀 묶어서 외우시고 이것도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다. 7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외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도 좋겠지만 이거 상당히 쓰기가 난해하다. 그러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4개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험법상 계단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가로 넣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가로 넣기 문제는 14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들어있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제곱미터당 500, 그렇죠?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좀 킬로그램 이렇게 써져 있으면 500만 쓰면 되겠지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500kg까지 써줘야 되는 거죠.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 5 이상이 아닙니다.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은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여기가 가로,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이게 가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500kg.
중요한 것은 500만 쓰면 안 되고 킬로그램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어요. 자, 안전율은 4.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미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1.2만 쓰면 되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1.2 미터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8조에 들어있죠.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위험점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그래서 위험점에는 6가지가 있죠. 끼임점, 협착점, 절단점, 끼임, 협착, 절단점, 회전, 말림점, 그다음에 물림점, 접선, 물림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전, 물림점 이렇게 쓰면은 점수 획득이 안 돼요. 물림점을 말림점 점수가 획득이 안 되죠. 물림점. 접선 물림점이 아니라 접선 말림점 하면은 점수 획득이 안 돼요. 그래서 회전은 회전하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말림점. 접선은 물림점이 되고 또 물림점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좀 3가지 쓰시오. 네, 뭐 4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이 내용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색채는 빨간색. 자, 노란 Y는 옐로우. 노란색이다. 파란색 있죠? 2.5 PB. 그래서 블루, 파란색. 녹색 2.5G, 그린, 녹색 있고 N9.5는 흰색이죠. 흰색. 그다음에 검은색은 N0.5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빨간색의 색도 기준은 7.5R. 자, 빨간색이니까 레드 R. 그다음에 4퍼 14가 되죠. 자, 노란색 여기에 가로, 파란색 여기에 가로, 녹색 여기에 가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아셔야 되겠죠. 5i 8.5 퍼 12는 노란색, 파란색은 2.5 pb 4퍼 10, 녹색은 2.5g 4퍼 10이에요. 이 파란색과 녹색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파란색은 2.5 pb 4퍼 10, 녹색은 2.5g 4퍼 10, 2.5 4퍼 10은 똑같죠? 파란색은 pb, 녹색은 g가 돼요. 이 2가지는 좀 묶어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흰색은 N9.5, 검은색은 N0.5가 됩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의 용도는 금지, 경고가 되죠. 자, 여기도 가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금지. 그다음에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가 되죠. 녹색은 안내 표지가 되죠. 또 흰색은 뭐의 보조색으로 쓴다. 검은색은 또 뭐의 보조색으로 쓴다. 여기도 가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7.5R 4퍼 14. 자, 2번은 노란색.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있네요. 지시 안내. 노란색 지시 안내. 그 다음에 5번은 흰색이 됩니다.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들어있죠. 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또 고용노동부 고시 이런 내용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필기의 성능 급유 조건을 5가지 쓰시오. 1차 때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죠?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자, 2번부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그다음에 제한 전압이 6번, 제한 전압이 낮을 거. 그래서 2번과 3번은 묶어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제한 전압이 낮을 거. 이것을 갖다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거. 이것은 높을 것이 돼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그래서 전압, 철학 이 3가지를 구분해서 확실히 쓸 수 있으면은 5가지 쓰시오 중에서 3가지가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복 동작이 가능할 거. 이런 거 쓰기 쉽죠?
또 점검 보수가 간단할 거. 점검 보수가 간단할 거. 이제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거. 뇌전류의 방전 능력이 크고예요. 속류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거. 그래서 이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거. 제한 전압이 낮을 거.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알아놓으시고, 또 점검 보수가 간단할 거, 반복 동작이 가능할 거, 이 정도. 또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거, 5가지 쓰시오. 내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을 4가지 쓰시오. 이건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이에요. 자, 출제는 안전보건 진단 관계없이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을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교대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할 사업장, 요게 더 출제 빈도가 더 높아요. 그 2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답은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계획 수립. 안전보건 진단 관계없이 안전보건 계획 수립은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 되죠. 그렇죠? 요 내용. 자,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요거는 필히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거는 공통사항이 돼요. 공통. 그러니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수립. 이거 관계없이 안전보건 개선 수립 사업장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반드시 외우는 게 좋겠어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 단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 이상. 요 말을 갖다 가로 안에 써주는 게 좋겠죠. 자, 4번째가 좀 쓰기가 좀 약간 좀 지문이 길지만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수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바로 이런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되겠죠. 자, 4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됐네요. 4가지 쓰시오 할 때는 요 4번까지 써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4번이 정말 영 써지지 않고 뭐하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1번, 2번, 3번 요 3가지만 맞겠다. 그러면은 4점 중에서 3점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사업적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자, 요거는 안전보건 진단 관계없이 수립 사업장. 자,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아까는 2배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통사항.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아는 게 좋겠어요. 자, 3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곧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해놓고 가로 열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뭐 이렇게 써주면은 확실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자, 그다음에 4번째 이거 아주 쓰기 쉽죠. 지문이 짧죠.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요거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안전보건 진단 관계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16가지가 있죠.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5가지 쓰시오. 자, 요 사항은 주어져 있네요. 3, 4, 5, 6, 7.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주금 및 저장 방법, 법적 규제 현황, 폐기시 주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요거를 제외한 자 나머지 9개 중에서 5개를 쓰는 문제가 되죠. 이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거의 요 지문에도 항상 요 지문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 응급조치 요령, 유해성, 위험성,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요 두 가지는 좀 묶어서 외우는 게 좋겠네요.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대처 방법 같으니까. 또 독성에 관한 정보. 여기에 또 8번째 운성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도 묶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독성에 관한 정보, 운성에 필요한 정보 4가지. 그다음에 안전성 및 반응성,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 환경에 미치는 영향 9개 중에서 5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보고시에 있는 내용이 되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조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그래서 2020년 1회 기출문제는 이렇게 가로 넣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초정밀 작업 750 룩스 이상. 이거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정밀 작업은 300.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나누기 2, 150, 75가 되죠. 750 초정밀은, 정밀은 300, 그다음에 그 절반 150, 그 절반 75, 300, 150, 75가 되죠. 그래서 답은 750, 300, 150, 75가 됩니다. 자, 이제 2회 풀어볼까요?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을 3가지 쓰시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필답형에도 나오고 있지만 특히 또 작업형에 잘 나와요. 작업형에서는 밀폐 공간에서 막 작업하는 내용이 동영상에 비춰지고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작업형에도 잘 나와요. 자, 작업형에도 잘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가지를 다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잘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이거 얼마나 쓰기 쉬워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쓰시오. 자, 작업형에서도 3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잘 나와요. 이 내용은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안전보건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0일이 되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는 15일 이내 심사해서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60, 15가 답이 돼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1조에 들어있죠. 프레스 수인식 방호장치의 손목 밴드, 수인끈의 안내통에 대하여 일반 구조를 4가지 쓰시오. 손목 밴드, 수인끈의 안내통. 자, 이 내용도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용노동보고시 별표 1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 뭐 이렇게 쓰기 쉽겠네요. 자, 손목 밴드 1번, 2번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손목 밴드라는 게 딱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 1번을 갖다 건너 뛰지 말고 분명히 1번, 2번 중에서 하나 써주고, 또 여기서 스윙끈의 안내통. 자, 3번, 4번 중에서 하나는 또 분명히 써줘야 돼요. 스윙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스윙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스윙끈의 안내통. 이것도 반드시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스윙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2번 중에서 하나, 3, 4번 중에서 하나, 5번 반드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도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용노동부고시에 들어있습니다.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연삭기와 덮개 사이에 재료가 끼면서 숫돌 파편이 튀어 다쳤다. 이 재해를 분석하시오. 숫돌 파편이 튀어 다치는 것이니까 이 재해를 우리가 비례 그러죠. 비례. 날아옴. 그래서 재해 형태는 비례, 숫돌 파편이 튀었다. 비례, 날아옴이 되고, 긴 물은 연삭기가 되죠. 연삭기. 그 다음에 가해물은 그냥 숫돌 파편이 튄 거잖아요. 숫돌 파편이 튀기 때문에 가해물은 숫돌 파편이 됩니다. 재해살의 연구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럴 경우에는 전제 조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죠.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재사, 문, 근, 대. 재상황의 파악,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발견,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대책 수립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재해살의 연구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전제 조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출제가 또 잘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쓰면 안 되겠죠.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발견,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대책 수립, 이걸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막 써요. 이렇게 4개만 쓰거나 막 그러면은 틀리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써줘야 돼. 순서대로 써줘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죽박죽 하면은 이거는 본 점수도 안 되는 거죠. 다음은 FT도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신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단 발생 확률은 1사가 0.05, 중앙선 0.05, 4가 0.05. 그 다음에 2번, 3번이 0.1이다. 0.1, 0.1. 이렇게 잘 표기를 해줘야 되죠. 2번, 3번은 0.1, 1번과 4번은 0.05, 0.05가 돼요. 요거는 엔드 게이트, 요거는 오화 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자, A는 엔드 게이트니까 0.05 곱하기 0.1이 되죠. 0.05 곱하기 0.1 했더니 0.005가 됐어요. 자, B는 오화 게이트니까 1 마이너스 0.1 곱하기 또 가로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하면은 0.145가 되죠. 그래서 발생 확률 T는 여기에 또 엔드 게이트니까 곱하기 하는 거죠. A, B를. 그래서 0.005 곱하기 0.145 했더니 0.000725.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뢰도를 계산하는 거죠. 이 시스템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시오. 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1 마이너스 발생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000725 했더니 0.99927호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반올림 000 1.0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 말이 없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것도 답이 되겠지만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발음하시오. 그럴 경우에는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 단계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 번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첫 글자 따가지고 관, 성, 양, 그다음에 안, 제, 프, 안제프.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지금 관 5번, 그다음에 성냥 1, 그다음에 6번 양, 관성양, 안전대책 4번, 그다음에 재평가, FTA 재평가 2번,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16, 423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안전성 평가 단계 순서를 번호로 쓰시오. 이렇게 지금 번호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성 평가 단계 순서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직접 쓰는 거, 이런 것도 출제가 돼요. 또 안전성 평가의 단계를 6단계 쓰시오 하면은 이렇게 6단계를 쓰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의 단계를 5단계, 안전성 평가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재평가와 FTA 재평가를 묶어서 재평가라고 해줘야 돼. 자, 6단계에서는 재평가, FTA 재평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만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재평가라고만 써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자료 정비 검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그다음에 안전대책 재평가 이렇게 써주면은 5단계가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되죠. 요것과 더불어서 잘 출제가 되는 것은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있는 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은 산화성 물질 경고가 되죠. 요거는 지금 막 불꽃이 튀는 모양, 요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되죠. 1번은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담뱃불 있는 거, 금연이죠. 요거는 지금 화살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고온 경고가 되죠. 화살표가 지금 아래쪽으로 있다고 하면은 저온 경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인화성 물질 경고, 금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기에 가운데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산화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산화성 물질 경고. 그래서 답은 인화성 물질 경고, 금연, 고온 경고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일체형 거푸집. 깽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부 다 좀 그 영어가 많죠? 그냥 슬립갱. 슬립갱. 하면 뭐 슬립폼, 깽폼, 슬립 뭐 깽이라는 게 있잖아요. 슬립갱. 그다음에 터널 라이닝 폼에서 클라이밍 폼에서 터클. 뭐 좀 터프하다 그런 건데 터클. 깽이 슬립갱이 터클하다, 터클. 터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가로 넣기로 나오고 있지만 또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직접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쓰시오. 요게 더 출제가 더 잘 되죠. 가로 넣기보다는.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거. 그래서 5, 길, 초.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거. 그래서 10, 지, 감소, 10지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하셔서 외우는 게 좋겠네요. 5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네 가지 쓰시오.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가 있죠. 정기교육, 요거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써도 좋고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있고 특별교육, 요거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돼요. 자, 네 가지 쓰시오. 교육 과정을 쓰는 거죠. 교육 과정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 60도의 각도로 4,200kN의 화물을 들어 올릴 때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 몇 kN인가? 자, 1차 시험 때 이 문제 잘 나왔었죠? 이 문제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식은 W1 이꼬르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2분의 W가 되죠. 여기서 W는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kN, 세타는 로프의 각도, W는 화물의 무게 kN이 되죠. 그래서 자, 로프의 각도가 지금 60도니까 코사인 2분의 60도죠. 중요한 것은 코사인이다. 이거 코사인 2분의 60 분의 2분의 화물의 무게는 4,200kN. 그래서 2분의 4,200 하니까 요거 하니까 2,100 코사인 30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30분의 2,100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하면은 2,424.87111. 자, 셋째 자에서 반올림 하니까 2,424.87kN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계 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가로 안에 적합한 숫자를 쓰는 겁니다.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150V.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자, 이때 당시에는 그다음에 저압이 직류 전압은 750나 또 600V 이하의 교류 전압용 전기기계 기구가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이 지금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는데 바뀌기 전에는 뭐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750, 600. 지금은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류 전압이 750이 아니라 1,500V가 되죠. 이꼬르 1.5kV가 되죠. 자, 교류 전압은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1000V 이꼬르 1kV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철판, 철구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임시 배선로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자, 여기가 가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1번, 2번, 3번 가로넣기 문제인데 실제로 더 잘 나오는 것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 기구를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더 잘 나옵니다. 직접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50, 750, 600인데 요 내용이 지금 바뀌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로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직류는 저압이 1.5kV 이하. 자, 요거 출제 이제 가능성이 있죠.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 고압은 1.5kV 초과 7kV 이하, 교류는 1kV 초과 7kV 이하, 특별고압은 7kV 초과, 교류도 7kV 초과가 됩니다. 다 가로넣기. 이게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전에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도 이 가로넣기로 아주 출제가 잘 됐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현재는 바뀌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을 4가지만 쓰시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내용이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요거는 자, 공통사항이 있어요. 자,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 교육, 또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또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 내용, 또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 특별 교육 교육 내용. 그 네 가지 교육에 다 공통사항이 있다. 공통사항. 1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번 산업안전보험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또 6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7번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는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에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든 교육에 다 활용이 가능하죠. 4가지만 쓰시오. 주로 4가지만 쓰시오. 이게 잘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먼저 산을 따고 보건을 따고 산보. 그다음에 법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법령 산보법. 자, 산, 보건, 그다음에 법, 산보법으로 직장 직무를 하자. 직장 직무. 산보법을 가지고 직장 직무를 하자. 이렇게 5가지만 확실히 외우면은 자, 이제 나머지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 교육만 있는 거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있고요.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자에도 있고 근로자에도 있고 내용이 됩니다. 이제 3회 볼까요? MTTF와 MTTR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MTTF. 그래서 MTTF는 평균 고장 시간이 되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요. MTTR은 평균 수리 시간. 이렇게 써주면은 더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MTTF는 하나의 고장에서부터 다음 고장까지의 평균 동작 시간. 하나의 고장에서부터 다음 고장까지의 평균 동작 시간이 MTTF가 돼요. MTTR은 고장 수리 시간을 그 기간의 고장 횟수로 나누는 시간. 고장 수리 시간을 그 기간의 고장 횟수로 나누는 시간이 MTTR 평균 수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MTBF, MTTF, MTTR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것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MTBF는 평균 고장 간격이다. MTTF는 평균 고장 시간이고 이거는 간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스템, 부품 등 고장 사이의 작동 시간 평균치, 가 MTBF가 되겠어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계속 잘 되고 있죠.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중에서 4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슬레이트, 선라이트 하면은 일단 발판이 3cm 이상. 이게 발판. 폭 3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추락 방호막을 설치한다. 추락 방호막의 설치, 또 폭 3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자, 이때는 중요한 것은 폭 3cm 이상을 갖다 분명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핵심이 되는 거죠. 요게 없고 발판 설치하면은 점수 획득이 안 되는 거예요. 폭 3cm 이상의 발판 설치, 추락 방호막 설치가 됩니다.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운 기름이 흩어져 있는 통로를 지나가다가 넘어져 밀링머신에 머리를 다쳤다. 이 재해를 분석하시오. 밀링머신에 머리를 다친 거예요. 넘어진 거니까 전도가 되겠죠. 자, 넘어짐 전도. 기물은 기름 때문에, 기름이 흩어져서 기름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물은 기름이 되죠. 가해물은 밀링머신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그래서 가해물은 밀링머신이 됩니다.
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 지름이 4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는 몇 cm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1차 시험에서도 잘 나왔었던 내용이고 2차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롤러기. 그러면 먼저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를 갖다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를 갖다 구하는 식은 1000분의 파이 dn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3.14 곱하기 d가 40cm니까 미리로 갖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 미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40cm니까 롤러 지름이 40cm. 그래서 1000분의 3.14 곱하기 400 곱하기 n. 자, 회전수는 n이죠. 1000rpm. 요게 회전수. 했더니 1256m/min이 나왔어요. m/min. 여기서 d는 롤러 원통의 직경이고 n은 회전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있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는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급정지 거리가 30m/min 이상일 때는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이 되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에 1256m/min이니까 30m/min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정지 거리 기준은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경우에는 앞면 원주의 2.5분의 1 이내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원주 길이를 갖다 구해야 되는 건데 원주 길이는 파이 d가 되죠. 3.14 d는 40cm가 400mm 하니까 1256mm가 됐어요. 요거는 125.6cm가 되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몇 cm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위를 잘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5.6cm. 그래서 급정지 거리는 125.6 곱하기 2.5분의 1 하니까 50.24cm 이내가 됐어요. 만약에 문제가 몇 미리 이내여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그럴 경우에는 125.6이 아니라 1256 곱하기 2.5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단위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장을 4가지 쓰시오.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안전보건 진단. 산업조리 같은 업종 평균 산업조리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공통사항이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정확히 그 밖에서부터 사업장까지 그냥 단어 하나하나 정확히 써야 점수 획득이 아니라 약간 좀 문맥이 약간 좀 틀리더라도 의미가 같으면은 점수 획득이 가능해요. 주관식이니까. 이와 똑같이 어떻게 쓰겠어요? 자, 문맥이 약간 좀 틀리더라도 그 의미가 맞게 되면은 채점이 되는 겁니다. 풀프루프 중 고정가드와 인터로가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고정가드, 인터로가드. 그래서 고정가드는 기계의 구동부에 고정되어 설치된 거. 고정가드니까 고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가드가 열려도 기계가 정지하지 않는 구조. 가드가 열려도 기계가 정지하지 않는 구조로 된 가드가 고정가드. 인터로가드는 공합 등의 방법으로 연동시켜 놓은 것으로, 인터로이란 말이 우리말로 연동이죠. 연동시켜 놓은 것으로 가드가 열리면 기계가 정지하는 구조. 가드가 열리면 기계가 정지하는 구조로 된 가드가 인터로가드가 되겠죠. 이게 훨씬 안전성이 더 우수하겠죠. 인터로가드가. 이용화탄소의 폭발 한계가 1.2 볼프로, 폭발 사한계가 44 볼프로일 때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위험도를 계산할 식은 H는 L분의 U-L이다. 그래서 L은 폭발 한계, U는 폭발 사한계,
H는 위험도가 되죠. 그래서 1.2 분의 44 마이너스 1.2 했더니 35.666이 됐어요. 반올림 했었더니 35.67이 돼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껏 갖다 풀어놓고 이걸 갖다 35.67% 막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틀리는 거예요. 자, 위험도는 이 단위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요. 35.67. 요거를 갖다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변전 설비에 사용하는 MOF, 미터링 아웃핏 계기형 변성기죠. 역할을 두 가지 쓰시오. MOF. 두 가지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여기에 해당되는 장치가 CT가 돼요.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안에 뭐 여기까지 이거 뭐 필요 없고요. CT 이렇게 써줘도 좋고 안 써줘도 좋은 거예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장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PT예요.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 스펠링 필요 없고 PT 가로 이렇게 써주면은 좋고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한사면의 원호활동, 에 따른 토사분계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중요한 것은 원호활동에 따른 토사분계의 종류예요. 요거는 사면 내 붕괴, 저부 붕괴, 사면선단 붕괴가 되죠. 이 붕괴는 파괴, 사면 내 파괴, 사면선단 파괴, 저부 파괴 이렇게 써도 좋은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자, 이런 문제. 이거 무슨 막 뭐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낙하물 경고. 경고. 요거를 갖다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요거는 뭐가 막 지금 폭발하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죠? 폭발성 물질 경고. 그렇죠? 요거는 지금 동그라미 뭐가 지시하는 표지죠. 지시 표지. 이거 용접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보안면 착용이 되죠. 그다음 낙하물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보안면 착용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 폭발성 물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경고. 1번도 낙하물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낙하물 경고 이렇게 분명히 써줘야 되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안면 착용 이렇게 법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용도가 신뢰도에 따른 고장 시기에 고장 종류를 세 가지 쓰고 고장률 공식을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고장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초음화,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초기, 우발, 마모 고장. 고장률 공식은 람다가 고장률, 람다는 T분의 R라고 쓰고 이 말을 갖다 써줘야 되죠.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가 고장률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다음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를 한 개씩 쓰시오. 방호장치.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가 있죠. 예초기와 금속절단기는 합해갖고 날접촉 예방장치가 되죠. 날접촉 예방장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착치, 예초기,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후미 등, 전조등, 안전벨트 중에서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게차만 따로 떼어내갖고 유해위험 기계 중에서 지게차에 해당되는 방호장치를 5가지 쓰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이때는 요거를 다 써줘야 되죠. 지게차만 헤드가드, 백레스트, 후미 등, 전조등, 안전벨트.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자, 4회. 2020년은 좀 특이하게 4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다른 해는 거의 3회가 출제가 됐는데 4회가 출제가 됐어요. 안전인증 대상 가죽지 안전화의 성능 시험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요거는 이렇게 필답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특히 작업형에 잘 나오는 내용이
또 요내용이에요. 가족지 안전화의 성능 시험의 종류. 작업형. 그래서 내 압박성 시험, 내 충격성 시험, 내 답발성 시험, 내 부직성 시험, 내 유성 시험. 앞에가 네 자가 들어가는 요거 5가지로 좀 묶어서 내 압박성, 내 충격성, 내 답발성, 내 부직성, 내 유성. 이렇게 묶어서 좀 외워주시고요. 박리저항 시험 있죠? 박리저항. 음면 결렬 시험 있고, 인열 강도 시험이 있고, 또 인장 강도 시험 및 신장률 시험이 있습니다. 4가지 쓰시오. 4가지. 뭐 9개 중에서 4가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보고시의 별표 2에 9에 들어있죠. 휴먼 에러의 분류 중 수혜인의 심리적 분류를 4가지 쓰시오. 이것도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문제. 심리적 분류예요. 심리적 분류. 얘는 실행 오류, 생략 오류, 순서 오류, 시간 오류, 과잉 행동 오류가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커미션 에러, 어미션 에러, 시퀀셜 에러, 타임 에러, 익스트라니어스 에러 이렇게 써주면 더욱 좋고요. 안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글을 쓰지 않고 요것만 써도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 실행, 생략 오류, 순서 오류, 시간 오류, 과잉 행동 오류가 됩니다.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파열판에. 이 문제도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호칭지름, 파열판의 재질, 유체 흐름 방향 지시. 호칭지름, 파열판의 재질, 유체 흐름 방향 지시. 요 3가지는 좀 확실히 좀 써주는 게 좋겠고요. 용도, 가로 열고 요구 성능,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가 됩니다. 자, 5가지 쓰시오. 가 되네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또 가로 놓기. 광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인 사업. 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이 대상이죠. 그래서 100명 20억 원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이 됩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3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가로놓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직접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써줘야 되겠고, 이것도 써줘야 되는 거죠.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도사석 광업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50명 이상이니까 50명 이상인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대상을 쓰시오. 그 업종을 쓰시오. 이렇게만 또 출제가 돼요. 뭐 요것만 써줘야 되겠죠? 자, 요때는 선박, 이 박을 좀 먼저 따고요. 50박. 그 다음에 토를 따고 일을 따고 50박 토일. 그렇죠. 하여튼 50명 이상일 때는 50박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50박을 하자. 50박 토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좀 기억에 더 오래 남아 있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류와크 용접기에 자동 적격 방지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3가지 쓰시오. 자동 적격 방지기. 이거 법에 딱 들어있죠? 규칙 제 306조에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면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3가지 쓰시오. 되네요. 이건 딱 3가지만 돼 있죠.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 400명이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작업, 잔업은 1인당 연간 50시간 하고 있다. 연간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일수 73일과 근로손실일수 150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개선하시오. 이렇게 강도율과 도수율을 개선하시오. 또 어느 경우에는 종합재해주수를 개선하시오. 이렇게까지 묶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강도율을 갖다 구하는 식은 연 근로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수 곱하기 1000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는 연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오히려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00명이고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작업. 잔업은 1인당 연간 50시간. 요거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0 곱하기 8 곱하기 300. 8시간, 연간 300일. 300. 그 다음에 이제 400명이 1인당 50시간씩 잔업을 하니까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400 곱하기 50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분해. 자, 근로손실일수는 150일. 요거는 갖다 그대로 150이 되죠. 그런데 휴업일수가 73일. 휴업일수.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365분의 300이 되죠. 근데 만약 하나가 일일 8시간, 연간 300일이 아니라 280일 작업을 했다. 자, 그럴 경우에는 73 곱하기 365분의 280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는 300일을 작업했으니까 365는 300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주의하면 돼요. 자, 곱하기 1000을 해주고 했었더니 0.214. 그래서 약 0.1이 나왔어요. 강도율은. 자,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만이 돼요. 그래서 연 근로시간 수는 똑같죠. 도수율과 여기 똑같이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도수율은 재발생 건수, 연간 20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20 곱하기 100만 했더니 20.408 반올림 하니까 20.41이 답입니다. 동력식 수동대폐기에 방호장치를 쓰고 그 방호장치와 송급 테이블의 간격을 쓰시오. 자, 요 내용은 필답뿐 아니라 또 작업형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작업형에도 나오고 있는 것은 더욱더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작업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력식 수동대폐기 방호장치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죠. 방호장치와 송급 테이블의 간격은 8mm 이하. 8mm 이하예요. 그래야 이 손가락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8mm 이하. 시각장치와 청각장치의 사용 선택에 있어서 시각장치 사용이 더 좋은 경우를 4가지 쓰시오. 또 어느 경우에는 청각장치를 사용이 더 좋은 경우를 4가지 쓰시오. 청각장치 사용 더 좋은 거, 이게 더 출제가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시각장치가 나왔네요. 시각장치는 전원이 복잡할 때, 전원이 길 때, 전원이 후에 재참조될 때,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요 반대로 하는 것은 뭐죠? 청각장치 사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되죠.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를 때,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수신자의 청각계통이 과부 상태일 때, 청각장치 사용이 더 좋은 경우는 그 반대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비교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이상 현상 중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집안 조건을 쓰시오. 집안 조건만 쓰시오.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집안 조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일링은 지하 수위가 높은 사질토 집안이죠. 히빙은 뭐죠? 연약성 점토 집안. 연약성 점토 집안이 히빙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집안 조건이죠. 연약성 점토 집안. 히빙. FT에 있어서 컷셋과 패셋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컷셋, 패셋. 이 문제도 출제가 잘 돼요.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다.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에요. 패셋은 그 속에 포함되는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컷셋은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것은 컷셋이고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은 패셋이라는 거죠. 반대 개념이 되죠. 산업안전보험법상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두 가지 쓰시오. 출제가 잘 되는 게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 그다음에 달기 체인 사용 금지 기준. 요게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섬유로프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꼬임이 끊어진 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거, 꼬임이 끊어진 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은 섬유로프, 섬유벨트 사용 금지 기준이 됩니다.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배치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이거 쓰기 쉽죠? 이거는 확실히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배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좀 외우는 게 좀 어떨까요? 지금 비눈 그 밖에, 그다음에 비계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니까 비 하면은 비계다. 비를 먼저 하고 자 연결 재료를 따고 연기로 자 손을 따고 발을 따고 손발 그다음에 연 따고 기 따고 로 비야 손발 연기로 해 연기로. 그다음에 해당 비계가 있죠. 그래서 연기로 해. 손발을 다 써서 연기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조합해서 암기하면 좀 좋겠습니다. 연소의 종류 중 고체 연소 형태를 네 가지 쓰시오. 고체 연소. 얘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가 있죠. 이 문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워볼까요? 자기 분해, 그 다음에 증발 연소, 표면 연소, 자기 분해, 증표, 자기 분해, 증표, 그래서 자기 분해, 분해 연소, 그다음에 증발 연소, 표면 연소, 고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